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 TV를 하고 있는 진천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북쪽을 가장 많이 취재를 하고 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바로 지난해 2019년 12월까지 제가 18차례 방북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방북 취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대로라면 1월 말에 한 차례, 또 3월, 또 이번 이제 5월인데 한 두세 번은 더 다녀왔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북쪽이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올 1월 말에 이제 19차 방북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거의 2년 동안 18차례 방북 취재를 하면서 취재한 제가 오늘은 이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북쪽의 모습, 가장 최근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자가 취재해 온,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으로 보통 강연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바로 2000년 6월 6.15 공동선언 때 벌써 딱 2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오는 6월 15일이면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20년 전에 2000년 6월 14일 저녁 8시 평양시 목란관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일 국무위원장 간의 공동선언을 한 이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진으로 제가 방북 취재를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사진으로 제가 시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시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8번씩이나 소위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제 집 드나들듯이 이 방북 취재를 하느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다르다면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해외 동포, 재외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상에 방북 취재를 하려면 방북을 하려면 북한을 방문을 하려면 북측의 초청장을 가지고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나 해외 동포, 저 같은 제3국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해외 동포, 재외 국민이라고 하는데 해외 동포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사후 갔다 와서 신고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폭이 넓지요. 그래서 저는 해외 동포의 신분으로 이렇게 지금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북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주 가기 어려운 곳,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 시기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뭐 개성 관광 요 정도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나마도 2010년 5.24 조치 이후 요것도 이제 바로 10년이 돼 가는데 5.24 조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쪽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그 해외 동포는 그 중에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비즈니스라든지 이 관광이라든지 뭐 친지 방문이라든지. 그래서 해외 동포는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동포라는 이런 신분으로 북쪽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분들, 그리고 미국 국민, 그리고 일본 국민만 북측에, 그것은 이제 각 자국의 정부에서 막아서 못 가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막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북측에서는 지금
이 세 나라를 제외한 모든 전 세계의 국민들은 비자를 발급받으면 방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70년 동안 분단 이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지금 방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올 초에 2020년 1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북쪽 개별 관광을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죠. 통일부에서도 이제 그 세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북측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이제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제가 이제 2017년 이렇게 소위 촛불 정국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방북 취재를 했다 손 치더라도 해외 동포의 자격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방북 취재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 진천규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취재한 대한민국의 과거 기자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방북 취재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다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보시는 분들은 아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것이 북쪽의 정식 국호 이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듯이 북쪽은 북한이 아니고 우리 남한이 아니고, 물론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아주 훌륭한 정식 국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려면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칭 지난 시기에 남북 언론인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 뜻이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언론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는 합의해 놓고, 그래서 어쨌든 북쪽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약칭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하듯이 북쪽의 약칭은 조선,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권입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 끝에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코리아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코리아와 똑같은 코리아입니다. 저는 Republic of 조선이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이렇게 코리아라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이 비자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시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방문했을 때 우리 육로로 갈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북쪽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비자를 발행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3국에서 들어갔을 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육로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갈 때는 이렇게 북측의 영사관에서 저는 이제 이 심양에서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심양에서 비자 발급을 받고 2017년 10월 5일 날 첫 방북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 간에는 이렇게 별지 비자라고 해서 여권에 붙여주질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요. 제가 18번 방북 취재를 했으면 입국 출국해서 36번의 이런 입국 출국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되는데 제 여권에는 단 하나의 북쪽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 미국 여권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든지 일본 여권이든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표시를 나게 해주질 않고 별지 비자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여권 사이즈래.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지난해 2019년 8월 28일 조선 평양 공항에 도착했다는 이 입국 도장입니다. 그리고 출국한 것은 제가 그 해에 9월 7일 날 나왔거든요. 2019년 9월 7일 평양 신의주로 출발해서 뒤에 스탬프를 찍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심양 국제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평양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하고 도장을 찍고 회수를 합니다. 평양 당국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진은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매일 왕복 운행을 하는 국제 열차입니다. 평양 단동, 단동 평양. 그리고 매일 바로 압록강을 건너면 단동에서 신의주가 됩니다. 북쪽의 신의주. 그래서 평양 단동, 단동 평양 매일 왕복. 아침 10시에 중국 단동에서 출발하고 똑같은 날 10시 반에 평양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시 출발을 하죠, 거의. 그래서 그날 오후에 각각의 평양역에 도착하고 단동역에 도착하고 하룻밤을 자고 또다시 오고 가고 하는 매일 왕복을 하고 있는 기차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7년 10월하고 11월 두 차례 방북은 이 열차를 타고 방북을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보통 한 4시간 정도 남짓 걸립니다.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압록강을 건너서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시까지 이렇게 한 4시간 남짓 걸립니다. 여기 보이는 요 마크라고 그러죠. 마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쪽의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장. 건국하고 나서의 이제 국가 표시죠. 국가 표시. 국장이라는 표시. 이런 기차를 타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지난해 9월에도 기차를 타고 또 한번 평양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기차 내부 모습입니다. 기차 내부에 이때 당시 이제 2017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 6개월 정도 전인데 이때만 해도 아주 참혹한 시기였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누구 핵 단추가 더 크냐,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위험한 거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참담한 시기였죠. 2017년. 그래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2 북미 회담 이렇게 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고 곧 진짜 큰 무슨 통일은 아니더라도 그와 가까운 뭐가 될 듯 하다가 2019년 2월 27일, 8일 그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제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답답하게 지금 오고 있는 이 형국입니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중국 심양에서 평양까지 매주 월수목토 4차례 항공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심양 공항에서 본 고려 민항입니다. 고려항공. 여기 이제 인공기라고 북쪽에 국기가 있고 중국 심양 공항에서 제가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심양 국제공항 카운터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 카운터가 있죠. 이 카운터에서 매주 월수목토는 고려항공 JS 156인가 편명이 그런데 매주 월수목토 4번은 이 심양 국제공항 이 카운터에서 평양 들어가는 이 항공 제가 수속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 카운터 바로 뒤에는 A, B, C, D, E, F 카운터가 있습니다. 저 F 카운터에서는 매일 우리 인천과 심양을 왕복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매일 2차례씩 왕복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중국 사람들은 서울행, 인천행 항공권 비행기표를 사고 우리는 이제 비자가 있는 국가니까 비자만 받고 관광이든 경제활동, 비즈니스든 하면 비행기표만 사면 F 카운터에서는 인천으로 오고요. 또 왔다가 평양 들어가려면
북한 방문을 하려면 고려항공 항공권만 사면 이 카운터에서 또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유롭게 서울을 오든 평양을 가든 대한민국을 가든 조선을 가든 자유롭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일본 국적자만 아닌 모든 나라 사람들은 비자가 있으면 비자를 발급받고 비자가 면제됐으면 항공권만 사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이것을 해보지 못했죠. 하지 못하고 있죠. 분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고려항공 이제 156편입니다. 보면 상당히 좀 오래됐죠. 좀 낡았죠. 보면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저는 뭐 낡았으면 낡았다고 합니다. 좋은 건 좋다고 하고 고려항공 좀 제법 낡았습니다. 한 3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북쪽 분들이 지금 뭐 달러가 뭐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지난 그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경제 활동이 좀 아무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은 돈이 있다고 쳐도 비행기 이것을 사들여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UN 미국 제재로 때문입니다. 제재 때문에 새로운 비행기를 살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제재 지금 북쪽 분들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면 뭐 미국으로부터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날이 없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비핵화니 뭐니 하면서 뭐 조중혈맹, 북중혈맹이로 한 중국으로부터도 제재, 뭐 남조선은 뭐 기대도 안 했고 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제재 국면에 돈이 있어도 비행기를 살 수가 없다라는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고려항공이 뜨면 저 여승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죠. 우리 고려항공은 창립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제가 뭐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분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좀 다소 낡긴 했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가셔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요 다음 사진은 이제 그 햄버거 어쨌든 국제 노선입니다. 중국, 조선, 중국, 북한 이 국제 노선에 사실 시간은 그렇게 아주 가깝습니다. 직선거리로 380km라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380km니까 항공거리가 한 4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뜨는 시간, 뭐 내리는 시간 이렇게 빼놓으면 사실 뭐 한 30분이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내식으로 이 햄버거와 이 보면 이제 그 배단물이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뭐 사과단물, 귤단물에서 이제 포도단물 이게 주스지요. 북쪽 말로 이제 탄산가스 들어간. 그래서 이제 요건 바로 고려항공 돼 있는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도 주고 주스하고 이제 햄버거를 제가 이제 기내식이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지난 시기 지금은 이제 북쪽 방문을 지금 한 5개월째 못 하고 있어서 좀 이제 한가롭게 보내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외부 강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 형국인데 지난 시기에는 바로 지난 여름에 강원도 모 초등학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면 거의 강연을 다니고요. 방북 취재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이런 북쪽의 최근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찾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진보 보수 뭐 가릴 것 없고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관계없이 제가 제일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모 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바로 요 앞에 있던 남학생이 저 햄버거 맛대가리 없지요. 딱 이런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저 햄버거 맛이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어찌할 줄 몰랐었는데 뭐 순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혼낼 일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왜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북한 거니까 맛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또 했지만은 또 뭐 학생 아이를 뭐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하겠 저기도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안다. 먹어보기도 전에 맛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도 이제 순간 그랬겠죠. 아무리 어린아이도. 음식은 제가 그 학생들한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안다. 먹기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북한 거 하면 무조건 나쁘고 하다못해 이 햄버거 이조차도 맛대가리 없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 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소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조차도 그러니까 아마 저는 대부분의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지껏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안다. 먹기도 전에 맛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 판단이다. 그 정도까지 제가 얘기해 주고요. 저는 맛있게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음식은 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한 집안 식구도 누구는 짜다, 싱겁다, 이렇게 맵다, 안 맵다, 난 더 매운 걸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이 취향인데 북조건 무조건 맛이 없다.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 2시쯤 먹으니까 다소 시장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없는 걸 제가 맛있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맛 없으면 맛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북쪽에 또 짜장면도 있습니다. 짜장면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는 취재는 이 내부도 아주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 평양에서 싣고 옵니다. 저 양배추 있죠, 치즈 있죠, 이 토마토 있죠, 싱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고기, 이 다진 소고기 이건데 북쪽에는 냉동이 없습니다. 바로 즉석 거의 냉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냉장 정크푸드가 아니라 더 맛있게 먹은 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압록강 하면 이 참 아련한 이것도 있고 한데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압록강 고려항공에서 제가 타고 가면서 이제 바로 창밖에 보이는 이 어느 날 압록강의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이 이제 중국 단동 시가지고요. 왼쪽이 이 신의주 시가지입니다. 이게 철길이죠. 바로 기차역입니다. 이 하얗게 좀 보이는 부분이 중국 단동 고속철도역이고 신의주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바로 압록강을 이렇게 놓여 있고 이 큰 이 섬이 위화도라고 합니다. 지난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요동 정벌을 보냈더니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조선 개국을 한 이성계 장군이 이 위화도 회군한 곳이고 저쪽이 이제 황해죠. 서해, 황해. 압록강을 바로 한 10여 분 되니까 압록강을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평양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이 사진 같지 않은 사진, 바로 이게 도착하면 딱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10월, 11월 두 차례 방북해서 동영상 한 20-30시간 분량을 가지고 제가 JTBC 이 방송국에서 그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해서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이제 불러서 이제 대담 프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질문이 제가 기억에 납니다. 한 10여 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진 기자가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하고 이제 2017년 10월 17년 만에 방북 취재를 했는데 북쪽의 그 17년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저는 2000년 당시와 17년 제가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다.
2000년 당시보다 2017년 이 자동차가 많아졌다. 그리고 제가 취재 다니면서 보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신호등 뭐 교통체증 뭐 서울만은 뭐 대단히 못하지만은 하여간 교통 신호등도 몇 번 걸릴 정도로 지난 시기 이 여러분들 사진 보면 우리 예쁘장한 그 여성 북쪽의 여성 교통 경찰이 큰 사거리에서 수신호하고 이런 사진이 좀 본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성 경찰이 있긴 하지만 바로 이 사거리 신호등으로 다 바뀌었고요. 사거리 모퉁이에서 뭐 단속을 합니다. 교통 단속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이렇게 지난 시기처럼 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수신호 교통 경찰하는 것은 벌써 옛날 모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 휴대폰.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기 이 참 어마무시한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심지어 북쪽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도깨비, 머리 뿔 달린 도깨비, 뭐 늑대, 승냥이, 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웃고 계신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짐승도 아니죠, 도깨비. 뭐 늑대, 승냥이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아주 철저한 아주 분단의 이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저는 전화도 상상을 못했죠. 그런 휴대폰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정도로 휴대폰이 거의 일상화되듯이 갖고 다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해서 이 대표적으로 택시도 생겼다고 그래요, 많이. 그래서 택시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을 요 뒤에 보여드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진 기자가 좋았던 것은 무엇이 있느냐, 좋았던 점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역설적이게도 말이 통해서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통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이 맛있어서 좋았다. 음식이 입에 맞아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뭐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데 물론 저는 이제 먹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음식이 생각보다 상당히 입맛에 맞습니다. 음식. 그래서 저는 18번 다니면서 북쪽의 음식이 객관적으로 맛있는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해서 좋았다. 바로 남과 북과 남이 말이 통해서 좋았다는 이 뼈저리게 느낀 분이 전 두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2018년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정상회담을 한다면 바로 이제 정상회담이면 다른 나라와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은 바로 반드시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해서 통역을 거쳐서 또 얘기하다 보면 말도 잘리고 뭐 하는데 이 두 분은 뭐 판문점 돌아다리인가요? 뭐 청색 거기서 30분 동안 아무 배석자 없이 두 분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많은 이제 친분도 생기고 뭐 속에 아주 진짜 있던 이야기도 해서 신뢰도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이 두 분께서는 진짜 우리가 70년 만에 이제 분단된 지 이렇게 말로만 듣다 만났지만은 정말 말이 통하는 우리 한 민족 같은 동포구나라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도 만나고 잡고 소통하고 해야 저는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 평양공항의 이제 도착 장소입니다. 보면 국제공항은 규모나 크기가 다를지언정 이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보통 1층은 도착, 2층 내지 3층은 출국. 그리고 도착하면 이제 건강검진, 지금은 아주 되게 까다로워졌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검진 이제 문진표 내는 곳이 있고, 바로 이제 출입국,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 혹은 출국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입국 심사하는 분인데 출입국 관리소 요원이죠. 그리고 여기 나가면 이제 짐을 찾아서 세관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은 이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입국 관리 요원이 물어봅니다. 진천규 선생님, 이제 여권 비자 보면 나오니까 진천규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취재 왔습니다. 아, 어디로 취재를 가십니까? 뭐 이번에는 평양의 교육기관하고 뭐 금강산, 뭐 때로는 개성, 뭐 때로는 묘양산, 때로는 칠보산, 뭐 제가 다녀온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재를 갑니다. 얼마 동안 계십니까? 한 2주 정도 예정으로 합니다. 사실 뭐 비자에 다 기간도 거의 돼 있습니다. 1개월 이내니까 2주. 이렇게 이제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제 그러죠. 이 출입국 요원이 아, 그러십니까? 아, 진 선생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말이 통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 아이들은 아직 미국에 있는데 영주권을 이제 유지하려고 이제 한 두어 차례 1년에 이제 미국을 다녀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 갈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 아, 이것도 입국 심사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또 북쪽을 다니니까 이것을 해서 또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영어를 잘 못하고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1세대로서. 그런데 제 생각을 100%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꾸 이제 주눅이 들어가는 거죠. 외국을 가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해외 가면 저 네팔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 갈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실 텐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요. 왜? 입국을 돌려보낸 적이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왔는데 나 학교 가려고 왔습니다. 유학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친지 방문으로 해서 이제 학교 가려고 이거 비자법 위반 아니냐 해서 돌려보낸 예가 있습니다. 혹가다. 나이 드신 분인데 나 딸네 집에 일하러 가는데 이게 취업 비자가 아니거든요. 무슨 일하러 갑니까? 이거 워킹 비자가 아닌데. 이래서 돌려보낸 예가 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니까 내 뜻을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아니고 난 딸네 집에 가서 아이 좀 돌봐주고 방문으로 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그 100% 못하니까 좀 걱정 어린 걱정을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북쪽 평양 뭐 어디 방문할 때는 그런 걱정을 적어도 안 하셔도 된다. 왜? 말이 통하니까. 제 상황을 100% 설명하면 되니까 우리말로. 예. 그래서 말이 통해서 좋았다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바로 이 와이파이 된다 소리입니다. 평양공항 2층의 출국장입니다. 출국할 때 저는 이제 평양공항에서 이제 심양공항으로 오죠. 심양에서 바로 또 다시 인천으로 오는 바로 아까 E 카운터, F 카운터에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된다는 표시입니다. 커피숍입니다. 평양 국제 비행장 출국장입니다. 예, 이제는 요 장면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놀란 부분이 자동차. 그래서 이제 택시를 제가 한 폴더 모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바로 스마트폰,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나 옳게 하나, 뭐 5호 통제다, 뭐 10호 통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10사람, 10가구가 한 가정을 이렇게 집중 감시한다. 서로 꼼짝 못하게 서로 주민 상호간에 감시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었는데 전화도 제 휴대폰 케이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가죽으로 잘 돼 있고 제가 여성분이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 보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2018년 10월의 금강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썩 기억력이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굳이 2018년 10월 날짜까지 이제 일지를 보면 나오지만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북쪽에 관한 보도는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언론들에서 물론 이제 유튜브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북쪽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가 다 빠져 있습니다. 지난 어느 종편에 보면 북쪽에 만나러 갑시다 무슨 클럽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런 탈북자라고 그러나요? 세터민이라고 그러나요? 이탈 주민들 앞세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 전부 언제 어디서가 빠져 있습니다. 마치 최근도 보면 그냥 굶어 죽는 이런 소위 꽃제비
뭐 이런 어렵고 힘든 모습들만 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의도는 제가 뭐 속속들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적어도 보도, 신문, 방송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개인 유튜브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개인 뭐 수필 쓰고 뭐 개인 소설 쓰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보도라고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육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의 육하원칙. 보도의 육하원칙이 뭡니까? 제가 그 강원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도 물어봤어요. 기사의 육하원칙이 뭐냐니까 몇 명이 손들더라고요. 전 중학교 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첫 번째가 언제고 두 번째가 어디서입니다. 그만큼 시점,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죠. 이 보도에 있어서만큼만은. 적어도 언론이라고 이렇게 모자를 썼으면, 언론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들 북쪽 보도에 관해서는 거의 언제 어디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껄핏하면 뭐 정통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로 뭐 지난달 4월 20일부터인가요? 21일부터인가 북쪽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심지어 죽었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99% 죽었다. 뭐 수술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그 소설 속의 보도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뭐 얼마 열흘인가 뭐 2주 전에 나타났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랬나 보다. 아니면 말고,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하는 통일 TV에서만큼이라도 언제 어디서 정확히 하자. 출처를 분명히 밝히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굳이 언제라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건 적어도 2017년 10월 이후입니다. 그리고 바로 2019년 12월 이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제 2년, 이제 3년이 들어가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7년이나 2018년이나 2019년이나 그 3, 4년은 뭐 비슷하지요. 크게 뭐 경천동지하게 바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라도 통일 TV만이라도 언제 어디서 북쪽의 보도에 있어서만큼만은 정확히 하자라고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 금강산에서의 휴대폰을 찍는 북쪽 여성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바로 2017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17년 만에 처음 방북했을 때, 이때는 진짜 휴대폰 전 상상을 못했었는데, 평양시의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홈플러스, 뭐 이마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편의점보다는 크고 이마트 큰 이거보다는 좀 작은 소위 백화점 정도의 이 식품 코너에서 이 북쪽 여성이 장을 보러 와서 이 스마트폰 통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 5m 밖에서 이렇게 찍는데, 전 사진 찍는 줄 모르고 저 여성분은 야, 뭐라고? 잘 안 들린다. 크게 말하라, 크게. 아니, 메시지 날리라, 문자 보내라는 소리입니다. 메시지 날리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깜짝 놀라서 이 며칠 동안은 제가 휴대폰 든 사람만 보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평양의 어느 마트에서 장 보러 온 여성분이, 평양 시민이 휴대폰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디서라도 여러분들. 뭐 종편이나 뭐 유수 언론 이런 데서 이런 건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무슨 뭐 굶어 죽는 거, 이런 거, 어려운 거, 그냥 막 그 장바닥에서 막 악 쓰는 거, 동영상들, 뭐 꽃제비들 해가지고 외우겠어요. 저는 어디서 그냥 해서 조그만 아이가 그냥 낯익고 팬티 바람에 그냥 해서 개울가에서 밥을 주워 먹고 이러는 거. 30년 전 어디다, 뭐 25년 전 어디다, 아니 한 20여 년 전 어디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편 어디서 하는 뭐 무슨 뭐 어디 만나러 갑시다, 뭐 무슨 클럽 이런 데도 보면 마치 엊그제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방송이라 그러면, 아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 이거 텔레비에서 나왔는데 이거 사실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좀 북쪽 보도가 아니라 그 세상이 그 어디 보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면 적어도 육하 원칙은 지키자. 그리고 북쪽 분들이 그럽니다. 제게 이 남쪽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북쪽 분들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싫어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주 싫어합니다. 왜? 왜곡을 하니까. 왜곡 보도를 비틀어서 아주 그냥 거꾸로 보도를 하니까 아주 싫어하지요. 좋아할 리가 없죠. 칭찬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천규 선생도 우리 체제 선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북쪽의 모습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자의 시각으로 언론인의 눈으로 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북쪽에 편들 이유, 북쪽의 체제 선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북쪽에 체제 선전을 한다거나 체제 찬양을 한다거나 뭐 고무 찬양, 뭐 이적단체, 아직도 이적단체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해서도 안 되고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됩니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법을 준수하면서 방북 취재를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도 제가 어찌됐든 제가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울로 치면 남산의 팔각정, 평양 모란봉 공원의 을밀대입니다, 여러분. 저기 을밀대, 한자 모르는 분들은 저기 하시지만 을밀대라고 써 있는 정자. 을밀대야 잘 있느냐, 대동강아 내가 왔다, 뭐 이런 노래도 있죠. 바로 보면 이 분이 이 아빠예요. 저기 부인하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쯤 됐을까요? 저 빨간 스카프한 소년단 이 스카프라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이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그 아이도 하나예요.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요거 보세요. 카메라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2018년 6월.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도 아마 평양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8년 여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옆에서 보면 바로 이 할아버지가 손주 녀석 찍어주는 겁니다. 손자. 저분이 이분의 아들의 아들. 이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해서 좀 멀찌감치 찍는 모습이 뭐 이 모습 아닙니까? 평양의 모란봉 공원에서 휴일날 손주 녀석 데리고 온 가족의 할아버지가 이 스마트폰을 찍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없었어요, 여지껏.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한쪽에 모란봉 공원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이제 간이매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포장마차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리어카 같은 이동매대, 뭐 과자, 음료수 이렇게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간이매대를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이 분이 휴대폰 손전화, 북쪽 사람들 말로 손전화입니다. 손전화,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휴대폰을 쓰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별무리 카페라고요. 피자, 햄버거, 뭐 스파게티, 심지어 스위스의 전통식 뽕듀까지 하더라고요. 뽕듀. 뽕듀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뽕듀까지 하는 이 햄버거 주방의 조리사 친구들입니다. 젊은 여성분들이죠. 요쪽에 한 서너 명이 또 더 저쪽에서 이 조리를 하고 있어요. 피자, 이 도우, 빵 만들고 뭐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서 뭐 토핑도 하고 이런 것을 자기 동료의 인터뷰도 하고 취재하는 것을 사진, 동영상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 여러분들 어디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 JTBC, 어디 MBC에서 뭐 이렇게 취재 왔다. 뭐 통일 TV에서 취재 왔습니다 하면 옆에 친구들이 인터뷰할 때 방송사 하고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나 사진 좀 찍어. 바로 이러한 이 주방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그죠? 어느 식당에 이 주방 조리사 젊은 친구들이 자기 동료 사진 찍어주는 동영상 찍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식당이라고 대동강에 평양의 대동강에 그 김일성 광장 앞에 그 정박해 있는데 우리로 치면 뭐 어디 유람선도 있죠. 우리는 하고 있는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양에 오전 오후 두 대 대동강호 무지개호 한 500명 이상 6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이런 그 곳에서 점심 저녁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두 차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점심 때에 식사를 마치고 공연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찍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 책에도 썼어요. 이게 이제 2018년 6월 경일 겁니다. 제가 2018년 7월에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뭐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해서 2018년 6월에 쓴 책이고요. 바로 어느 지하철역 앞에 이 스케치했는데 여기에서도 저 분이 이 휴대폰, 스마트폰 좀 나이 드신 분은 저 폴더폰입니다. 우리도 아직 011, 뭐 017 해가지고 접었다 폈다 2G인가요? 이거 해서 쓰는 분이 계는데 북쪽에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간간히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고 혹가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게 제가 이제 전국 방방곡곡 이제 강연을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역 어디 앞인지, 어디 저 목포 항구 앞인지, 저기 대전역 앞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 남과 북, 북과 남의 우리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같습니다. 생김새가. 2018년 4월 16일 기억이 납니다. 공연을 보고 나온 날이거든요. 평양 대극장에서 4월 16일 공연을 보고 나서 공연장에는 다 스마트폰 다 끄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있던 거 이제 전화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극장 앞에서. 2018년 4월 어느 날 4월 평양의 젊은 남성이 극장 앞에서 스마트폰 쓰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세요. 스마트폰 아닙니까? 바로 그 극장 앞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나오는 사람들. 제가 저는 재미동포 취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든 사람들만 다 모아서 좀 나오시죠. 이래서 찍은 사진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죠? 그냥 나오는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마침 이때 거의 휴대폰을 다 들고 혹은 통화를 하고 들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아까 보세요. 이 금강산에서 구룡폭포에서의 배경을 놓은 북쪽 관광객들이 찍는 저 스마트폰 아닙니까? 이날이 비가 오는 날이라 저 빼놓고는 전부 북쪽 관광객이었습니다. 해외 외국 관광객은 입산 금지를 시켰어요. 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외국인은 일단 그 금강산에 주로 돌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뭐 다리라도 부러지고 하면 뭐 헬리콥터도 띄우고 해서 번거로워서 그러는지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하려고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뭐 북쪽 사람들 보호 안 한다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이날이 아니면 또 평양을 올라가야 되니까 짜여진 빡빡한 스케줄에, 그래서 전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라가서 개인 날도 있었고 해서 금강산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단체로 온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분은 어디서 그 셀카봉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거기 유튜브는 안 하거든요. 못 하는지 안 하는지 유튜브 하는 건 이제 못 봤어요.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 다 유튜브들 하죠. 여기는 구룡폭포입니다.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셀카봉으로 찍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대동강변에서 이제 한 10m 밖에서 팔짱 끼고 온 젊은 남녀입니다. 청춘 남녀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보다가 그냥 좀 팔짱을 슬쩍 놓고 자기 이 휴대폰 문자 보는 척하면서 조금 개면적인 모습으로 제 앞을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북쪽 사람들 이 친구들은 좀 장유 유서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지하철에서
껴안고 뭐 뽀뽀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보이던데 어쨌든 뭐 여기는 약간 팔짱 끼고 오다가 제 앞을 지나갈 때 좀 슬며시 놓고 이렇게 가는 좀 이 모습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이 친구는 또 하얀 바탕이에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보고 또 제가 강연 다니는 곳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녹화하는 곳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어디 아파트의 놀이터인지 강연 가는 곳마다 부산의 어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이 젊은 어머니가 이 딸, 아들 얘는 조금 더 컸다고 쳐다도 안 보고 조금 작은 애 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열심히 찍어주고 있는 평양의 어느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저를 이제 찾는 거죠. 이런 모습 뭐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휴대폰 해서 전 상당히 놀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이 사진이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북쪽에서는 또 검열 그때 당시 JTBS 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니까 뭐 당연히 물어보죠. 혹시 이 진 기자께서 동영상 뭐 한 30시간 찍었다 그러고 사진도 뭐 수천 카트 찍었을 텐데 혹시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한 30시간 동영상 단 1초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캠코더 조그만 거 가져가는 걸 리플레이 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준 적도 없고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진 한 카트도 보여준 적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기자 이런 분들은 뭐 검열 뭐 이런 거 아주 싫어하고 그건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동영상 단 1초 사진 단 한 카트의 사진도 검열 받지 않았다. 그 대신 부탁의 이 얘기는 들었다 내가. 한 두세 가지만 피해주면 두세 가지만 좀 부탁을 들어주면 진 기자께서 원하는 만큼 사진 찍어서 객관적으로 기자적 시각 가지고 보도를 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뭐 진짜 아주 기자로서는 그것만큼 더 좋은 취재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슨 이제 부탁입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죠, 당연히. 이제 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북쪽에는 조선에는 이렇게 보듯이 이제 평양시 만수대 언덕에 두 위대한 존엄을 모셨다라고 이제 북쪽 분들이 표현을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이 동상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마다 크게 이렇게 있고 뭐 이제 당의 구호라든지 그래서 이 북쪽의 이 최고 지도자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사진 이런 형상물을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게 첫 번째의 당부입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사진, 이러한 영상을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북쪽 사람들 이외에는 아주 뭐 사실 대단하게 생각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잘려서 나간다든지 사진이 이렇게 이제 결혼식 기념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은 모습을 제가 찍은 건데 이 배경으로 이렇게 훼손하지 말아달라. 찍었을 때에는 전신이 다 나오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예 안 하기를 바라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주시오 하면 이제 선전을 해달라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내주지 않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내면서 훼손이 될 수 있을까봐. 저분들은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조금의 이제 인식의 차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의 차이기도 한데 첫 번째 이걸 못 들어주겠습니까? 훼손하면 이 사진으로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동영상도.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 아무 말 없이도 이제 지나가고 두 번째 부탁이 아닌 당부가 이제 건설 현장을 찍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건설 현장 하면 보통 우리도 건설하면은 이제 거의 제일 이제 그 노동 소위
이 일용직, 소위 뭐 노가다라는 이 표현 전 쓰기 싫은데 어쨌든 일용 잡부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 뭐 모래 날르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분들은 어찌됐든 좀 남루하고 뭐 양복 입고 뭐 이 벽돌 나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작업복 입고 가장 편한 옷 입고 하니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노동, 그러니까 이 건설 노동 현장을 좀 찍지 말아달라. 그리고 북쪽에선 말이죠. 건설 노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인민 군인이 합니다. 인민 군인이. 그래서 군인이 이 작업하는 이런 노동하는 일을 좀 사진 찍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군부대는 보안상이 될 겁니다. 아마 군부대 찍었다가는 우리도 온전치 못할 거리요. 군부대는 다 보안상이고 군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인도. 그 요즘엔 뭐 군인은 아니라 뭐 여성 아니라 누구도 이 휴대폰 뭐 사진 찍었다가는 야단하죠. 어찌됐든 인권 초상 어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인민 군인이 공사 현장을 찍지 말아달라. 이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이건 뭐 100번 들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지켜주면 다 자유롭게 찍게 한다는데 굳이 그걸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피해주면 저는 자유롭게 찍는다 해서 그 샘플로 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골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다 들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북쪽에 가까워서 들어줘서가 아니고. 이 사진도 제가 이제 한 장 이제 막간에 집어넣었는데 이 보면은 바로 2017년입니다. 제가 첫 방북했을 때 미래과학자거리를 취재 갔는데 이제 가는데 요 여학생들이 중학생입니다. 물어보니까 중2래요. 중2. 중2가 상당히 무섭다며요. 저도 아이들은 벌써 다 컸지만은 중2가 북쪽의 중2도 상당히 무서웠다. 제가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한테 제가 엄청 20분 동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분 동안 어떤 이유로 했냐 하면은 왜 자기네 사진을 허락도 없이 찍었느냐. 저는 이제 사진 기자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찍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빨간 스카프 메고 이제 손 잡고 이제 제잘제잘 이제 가는 걸 제가 이제 한 7, 8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옆에 또 더 있습니다. 사진을 뚝 찍고 이제 가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오면서 아니 왜 우리 사진을 허락도 없이 찍습니까? 어디다가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삭제. 아주 전 당혹스럽게 짝이 없었고 마침 이게 어디 서울 어디라고 그랬으면 뭐 찍지도 못하죠. 아마 112 신고해서 금방 잡혀갔을 겁니다. 당신이 왜 사진 찍었냐고 이유 불문하고 징역까지 안 하면 다행이죠. 여성 또 여학생들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참 상당히 이 북쪽의 중2도 저는 이제 당당히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드렸고 아니 얘도 여기도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얘도 휴대폰 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요 녀석들 아주 그냥 쫓아와서 이제 뭐 재미 삼아서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제 안내원하고 같이 다닙니다. 제 안내원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죠. 진 선생님, 이래서 제가 안내를 다니는 게 필요합니다. 진 선생님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봉변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니까 마찬가지지. 어른들 같으면은 공화국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상당히 사진에 민감합니다. 왜? 남조선, 남쪽 기자가 전 뭐 어디나 뭐 미국 영주권자, 어디 일본 영주권자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똑같은 우리 남쪽 사람으로 보죠. 주로 제가 행색을 보면 북쪽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혹시 제가 눈에 띄게 허옇거나 검거나 피부가 외국인이었다면 오히려 사진 찍으면 할로우 하면서 밝게 했었다는 거예요. 안내원 얘기 따르면. 왜 그러냐니까 중학생 아이조차도 남조선, 진선생 남조선 남쪽 기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남쪽 기자가 찍으니까 어떻게 또 우리들 사진 찍어서 왜곡을 할까 해가지고 아이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남쪽에 대한 언론의 불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의 불신. 남쪽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도 북쪽을 왜곡하고 아주 그냥 비난, 힐난을 하니까 아주 이제 이래서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남쪽 기자들에 좀 예민하게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 북쪽의 중2도 무섭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2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택시 부분인데요. 택시 부분만 좀 이제 지금 거의 1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택시 부분 한 1, 20분 하고 질문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을 겁니다. 질문 한두 분 받고 한 1시간 반 안쪽으로 마칠까 합니다. 바로 여기도 2018년 여름입니다. 제가 묵는 평양 호텔입니다. 여름에 7월의 어느 날 맑은 날 이제 하루 찍었습니다. 평양 극장 앞에 이렇게 택시가 있는 줄지어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평양 호텔에 손님 기다리는 줄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이 책 옥류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시진 못했어도 옥류관 냉면으로 유명한 평양시 옥류관의 그 큰 도로 앞에 이면 도로에 손님 기다리는 택시 줄입니다. 이런 거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 여지껏 아마 여러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옥류관에서 냉면 자시고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 손님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허허벌판에 택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있는 곳에 택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 저도 지방 강연 가고 곳곳에 다 얘기를 하는데 지방 강연 갈 때 보면 역 앞에, 뭐 버스 터미널 앞에 뭐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 택시가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평양의 옥류관 식당 앞에 이면도로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오는 날 좀 이게 좀 어두침침한데 신호등에 걸려서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앞에서 본 한 카트에 그냥 평양 택시 3대가 잡혀가지고 제 차에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이렇게 교통체증도 있다. 신호등 뭐 한 2-3번은 걸려야 지나간다. 겸사겸사해서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뭐 노동신문 본사인데 노동신문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요 앞에 대각선으로 맞은편에가 해방산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해방산 호텔에서 손님 기다리는 택시입니다. 이 뒤에 또 한 10여 대 또 있죠. 택시가 바로 이렇게 택시 손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급 호텔, 뭐 공항, 뭐 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들 쭉 줄 서 있죠. 바로 이게 저는 이제 뭐 눈썰미 좋은 분은 또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평양극장 앞입니다. 2018년 4월 16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젊은 청년이 사진 찍고 그리고 한꺼번에 나오는 분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바로 평양극장 앞에서 같은 날 거의 한 1, 20분 상관에 제가 3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또 동영상도 찍습니다. 제가 방북 취재를 하게 되면 사진 찍어야지요, 동영상 찍지요, 또 몇 마디 받아 적어야 해서 1인 3역을 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혼자밖에 다닐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 해서 이때 당시 2018년 4월에 평양극장 앞에서 이 택시를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택시 기사분들은 아는 거예요. 평양극장에서 공연이 몇 시에 끝난다. 그러니까 한 2,000명, 1,000명이 나오니까 택시 손님이 한 20, 30대가 쫙 순간에 몰려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있는지 해가지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 휴대폰 하는 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분도 하네. 택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뭐 있는 일이니까 제가 뭐 통일 TV나 뭐 지난 시기 이제 이렇게 해서 방송 뭐 이렇게 신문 보도하면 댓글들을 좀 아주 심하게 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 나라에서. 그래서 뭐 제가 굳이 타다고 싶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택시에서 이제 한두 개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북한 놈들 말이야 쎄 빠지게 노동 쳐서 월급 몇 푼이나 받는다고 저거 외국인이나 당간부 특권층만 타고 다니는 택시를 갖다가 저거 대중교통이 하나라고 그러느냐. 체제선전하고 다니는 놈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그 댓글 어마무시하게 다는 분이 계신데 저는 뭐 북쪽에 체제선전하고 싶은 마음, 손톱 마음도 없고요. 체제선전할 이유도 없고 뭐 해서도 안 될 거예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현행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택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택시 취재를 했습니다. 택시 취재를 했어요. 한번 타보고 이제 물어봤어요. 하니까 북쪽의 대중교통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그리고 버스 있고, 아까 저 했던 궤도 전차, 무궤도 전차. 궤도라는 것은 이제 이 철길이 있는 이제 전기로 동력을 가는 전차. 해서 궤도 전차, 무궤도 전차는 버스인데 연료가 이제 그 동력이 이제 전기로 가는 거죠. 전기줄이 매달려서 이제 한계가 있죠. 전기줄만 연결된 곳만 가니까 이것이 이제 무궤도 전차, 궤도 전차, 버스, 이제 디젤 휘발유로 가는 지하철, 그리고 택시가 5번째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교통. 일반 사람들이 탄다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 우리가 택시 이 대중교통 중에 하나듯이. 그래서 제가 택시를 한번 타보고 이제 물어봤어요. 택시 뭐 단간부나 뭐 외국인만 탑니까?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어느 분이 택시를 탑니까? 아니, 하루에 이제 보통 몇 명쯤 탑니까? 먼저 물어봤죠. 하니까 하루에 뭐 40명에서 50명 뭐 봉사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뭐 그건 뭐 100명이든 뭐 50명이든 뭐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그럼 어느 분들이 탑니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죠. 누가 탑니까? 외국인 단간부 특권층만 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공화국에선 말이죠. 이제 보통 북쪽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말 제일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선 말이죠. 한국에선 말이죠. 대한민국에선 말이죠. 주로 이 세 말밖에 안 쓰죠, 거의.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이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아마 북쪽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봤으면 아마 공화국 들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란 말도 씁니다. 조국. 우리는 조국 뭐 해서 이렇게 있지만 조국.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에서 조국이란. 어쨌든 조국이란 표현을 쓰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조선. 요 네 가지만을 주로 혼용을 해서 이제 씁니다. 북쪽 사람들이 지칭을 할 때. 공화국에선 말이죠. 우리 북한에선 말이죠. 버스나 지하철은 정해진 아이고 이거 자꾸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정해진 정류소에서만 섭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택시는 말이죠. 우리 택시는 무거운 짐을 들어서 이 대중교통을 타기 좀 힘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해서 이 환자분이나 지하철 깊거든요. 버스도 막 오르내리고 해야 되니까 몸이 불편한 분이나 짐을 든 분이나 조금 빨리 가려는 사람이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잘 몰라. 이런 분들이 이 택시를 타서 우리 택시 운전수들은 골목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은 왜 택시를 탑니까? 그 네 가지 이유 말고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보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짐을 들었어, 무거웠어. 버스 타고 지하철 환승하고 하려니까 좀 피곤해. 몸이 불편해. 아우, 다리도 아프고 지금 머리가 띵해. 이거 좀 빨리 가서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좀 늦었어, 약속 시간이.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 강연 가는데, 뭐 어디 진주 강연을 가는데, 아유, 진주역에 KTX 타고 내렸는데 장소가 잘 모르겠어, 어디. 택시 탑니다. 그 네 가지 방법 외에 전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북쪽에서도 택시는 그래서 대중교통이라고 제가 전 타봤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타보지도 않고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다는 거죠. 저 외국인 단간부 특권층.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북쪽을 뭐 좋게 봐라. 뭐 나쁘게 보라 이 차원이 아니고 정확히 제대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강의를 하는 것도 정확히 제대로 알자. 20년 전, 30년 전 생각에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보자. 이게 바로 2년 전의 봄의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골목에 아침에 이 택시가 또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남포입니다. 남포. 시골, 지방에 갔을 때 제가 지방에도 오히려 더 택시가 많습니다. 왜?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북쪽의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물론이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지하철이 있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북쪽은 평양 이외의 곳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택시가 오히려 더 활발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첫 번째 방북 취재했을 때 신의주 외곽에도 택시가 몇 대가 잡혔습니다. 시골에도 다니는 모습. 그럼 뭐 원산, 개성, 사리원, 남포, 신의주, 향산 제가 가본 도시입니다. 택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포에서의 택시 모습이고요. 제가 저기서 이제 점심 먹고 나오는데 그 이면 도로입니다. 남포의 조그마한 시입니다. 인구 한 10만, 10여만인가 뭐 그러죠. 예. 예. 이분은 이제 한번 요 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철주 사범대학교 정치사회학부 교수 정기풍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이제 가면 정세 토론도 하고 뭐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 이제 2017년 처음 방북했을 때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북쪽 북핵이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정 교수님, 이 북핵에 지금 이제 지금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좀 북쪽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기자로서 당연히 이제 첫 질문을 그걸 했죠. 그러니까 정기풍 교수께서는 진 선생 그 질문 제목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북핵, 우리의 핵은 이제 정기풍 교수의 입장에서 우리의 핵은 북핵이 아닙니다. 민족의 핵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 정기풍 교수의 말은 이제 이게 제가 들은 거를 이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핵은 민족의 핵입니다. 이 민족의 핵은 진 선생님 주로 이제 남쪽에서 이제 하시는데 남쪽에서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북쪽의 민족의 핵은 북쪽의 핵은 남쪽을 향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핵은 북쪽의 핵은 미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의 수단입니다. 핵은 핵으로 억제를 합니다. 지금 꼴랑 열 몇 개 있는 거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핵이 있네 없네 막 이제 얘기할 텐데 꼴랑 열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미국하고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북쪽은 조선은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습니다. 이분 얘기예요.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 핵은 미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 남쪽 동포들 제발 좀 꼭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잘도 알아요. 저 남쪽에 멀어봐야 부산 목포 아닙니까? 부산 목포에 핵을 떨어뜨리려고 칩시다. 이 손바닥만한 또 표현을 많이 해요. 손바닥만한 조선반도에서 손바닥만한 한반도에서 남북이 이 백두산까지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부산 목포에서 핵을 떨어뜨린다 쳤을 때는 그래서 북쪽에도 피해를 봐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먼 후대에 그 못된 우리 선조 북쪽에 있던 이 인간들이 핵을 쏘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류 만고의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핵은 남쪽으로 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래서 상당히 안심을 했어요. 적어도 북쪽에서 핵 공격. 그럼 또 그러겠죠. 어쨌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죠. 어쨌든 북쪽의 정기풍 교수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북쪽 사람들 전부 이 당국자의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핵은 이렇게 북쪽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네 어쩌네 지금 뭐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하여간 핵에 대해서 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도시이고 뭐 시골이고 이제 몇 가지 쭉 있기는 한데 이 부분 넘어가면 또 일단 2시간 가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질문 몇 개 받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네. 질문을 좀 해주시죠. 물가 요금.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이 방문을 하셨으니까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대중교통, 북쪽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타본 것은 북쪽의 대중교통에서 이제 버스, 지하철 그리고 이제 택시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이 1km에 49원입니다. 북쪽 돈, 조선 돈, 내화란 표현을 또 쓰죠. 북한 돈 49원. 이것은 이제 환율이 지금 뭐 외국인에 적용되는 환율, 뭐 내국인 적용 환율 체계도 조금 복잡하고 뭐 하지만은 제가 요 49원은 보통 우리의 한 490원 정도, 거의 한 10배 정도의 그 액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km에 우리 돈 490원 정도. 그리고 또 야간 할증이 있습니다. 야간 할증은 100%더라고요. 야간 할증은 98원. 그렇게 써있다. 1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24시. 북쪽에 통행금지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있습니다. 통행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호텔에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 2시, 3시까지도 뭐 일하고 하다 보면 택시가 아직도 불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버스, 지하철은 거의 이 무의미한 돈, 거의 5원, 5원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 돈 50원인가요? 지금 50원짜리 있지도 않지요. 있기는 있죠. 우리 100원짜리도 거의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50원, 5원입니다. 북한 돈 5원. 그리고 그 교통요금도 직장, 학교 단위별로 다 하루에 그 회수권, 우리 어렸을 때 버스표를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놀고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빼놓고는 은퇴하신 분들,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더 할 수도 있고 67세 돼도 뭐 일하시는 분들 계시곤 해요. 어쨌든 직장, 학교, 대부분 이제 학생 아니면 직장 다니거든요. 그분들은 그 단위에서 버스표를 주고 그리고 요금은 5원, 북한 돈.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궤도 전차, 철길이 있는 전차, 또 무궤도 전차, 버스인데 전선으로 연결되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전차, 이 궤도 전차 이런 거 보고 동유럽의 분위기가 난다. 뭐 저 평양역 가지고 뭐 그런 뭐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러시아 소위 동구라파 동유럽의 이제 그런 그 소위 그런 문화지요. 전차 아직도 있죠. 지금 뭐 체코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저 프라하 같은 데 가보면 전차도 있기도 합니다. 평양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택시 아까 요금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을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실 이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지하철은 우리 뭐 지옥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콩나물시루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도 그냥 거의 뭐 매달려 가다시피 그냥 막 타고 뭐 아주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는 뭐 낮에는 좀 한가롭긴 하고요. 그래서 북쪽엔 거의 대중교통입니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관용차 내지는 뭐 군용차 내지는 뭐 이런 사업 단위별로의 그런 소위 이런 차, 개인 소유의 차는 아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통 시스템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 받은 것이 이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가장 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통일하면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버겁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분단되어 있는 이 남과 북이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회야 거의 뭐 무슨 때에 대해서 한 100명씩 그냥 이런 표현은 좀 아주 속된 표현이지만 쇼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벤트 하듯이 이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경제 교류도 좀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중단된 지 또 오래됐고
그러면 관광도 좀 하다가 오이사 조치 바로 또 10년이 됩니다. 바로 5월 24일이면 2010년 오이사 조치 10년이 됩니다. 이런 마당에 이 무슨 뭐 통일, 무슨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로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뭐 이런 이것들은 조금 나중에 문제 놓고 저는 가장 먼저 분단 70년 동안 이 이산가족분들, 실향민들이 계십니다. 이산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통일TV에 이승화 고문님이 계십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지금 93살 잡수셨습니다. 93세 잡수셨는데 72살 된 딸을 아직도 그리워하면서 계십니다. 이분이 집에 딸이 오면 주겠다고 방을 하나 비워놓고 계세요. 진 기자, 나 죽기 전에 내 딸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언제쯤 좀 내가 한번 딸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 통화를 드렸는데 저는 이런 분들 인권 하는데 가장 인권의 기본이 저는 가족 간의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어려운 것 좀 놔두고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거의가 1세대 분들은 80 후반에서 70년 됐으니까요. 80, 90세 되고 거의 지금 이산가족 중 1세대 중에 거의 막 오늘도 돌아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안타까운 한을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80 이상 된 분들이라든지 1세대 분들만큼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지금 죽음을 앞두고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습니까? 내 딸, 내 아들 보고 싶다는데 그리고 나 죽기 전에 내 부모님 묘 등에 술 한 잔 부어드리고 죽고 싶다는데 이걸 못 들어줍니까? 남과 북과 남의 지도자분들은 이것부터 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관광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돌아가시기 코앞에 둔 분들, 이 실향민 분들, 금강산이든 판문점이든 개성이든 파주든 경제력 됩니다. 상설 이산가족 면에서 해놓고 한 번, 두 번 쇼하듯이 울고불고하고 또 헤어지고 오히려 만나봤던 분들이 더 가슴을 아파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 이야기하다가 이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들은 좀 더 결이 다르고 떨어집니다. 이 감도가. 그래서 최소한 분단된 70년 동안 마지막 남은 분들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하자는 게 저희 통일TV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이렇게 되고 그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면은 지난 시기에 했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거를 다시 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UN 제재, 미국 제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같은 것입니다. 국회 비준받은 이 공식, 이 법이 아닙니다. 오이사 조치 그냥 해제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을 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통일 바로 이것부터 해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좀 뒤로 남겨두고 해서 쉬운 것부터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편한 이산가족 부분들 80세 이상 된 분들부터 좀 만나게 하자. 그리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좀 걸핏하면 뭐 퍼주기 하는데 이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적 이득이 되고 북쪽도 이득이 되는 서로가 윈윈하는 바로 애프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큰 이제 그 세계적 공황이 오느니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암울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시청자, 뭐 젊거나 뭐 나이 드시거나 어리거나 관계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인데 저는 우리 남과 북과 남의 교류를부터 시작을 해서 해 나간다면
우리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 협력도 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한 3분 정도가 좀 반복을 수십 차례 하는데 네. 가장 좀 감동적인 에피소드. 아, 그래요? 네.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18차례 이 방북 취재를 하면서 감동적인 일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람에 대한 감동은 뭐 다음 기회로 말씀하고, 제가 자연에 대한 감동을 아주 정말 받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10월, 12월 두 차례 이제 가을 단풍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단풍을 보고 아까 보신 그 구령폭포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상팔담이라고 있습니다. 상팔담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상팔담 상팔담을 보고 정말 자연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자연의 정말 이 외경. 금강산, 정말 금강산 그 안내원이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금강산을 보지 않고는 산을 보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신을 하는 거예요. 금강산을 꼭 보고 소위 죽기 전에 봐야 할 곳, 뭐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나요? 금강산의 가을 단풍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지방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감동적인 곳이 많습니까? 이제 코레일 뭐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KTX 타고 가다 보면 백두대간 보면 이 카피가 상당히 이제 와닿는 카피가 있는데, 광고 카피가 숨이 멎을 듯한 백두대간의 아름다움, 이런 그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원용을 하면, 제가 금강산의 가을 단풍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정말 제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말 이 금강산의 가을 단풍에서 이 감동, 자연의 이 감동, 자연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름다움을 주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정말 감동적인 자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쪽을 좀 정확히 제대로 알자 해서 한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하시고 하면 전 통일 TV 인터넷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www.영문 tong 1은 숫자 1로 했습니다. tong1 tv.com 하면 인터넷으로 지금 북쪽에 여러분들 영상 한 수백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제가 취재한 것, 또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 해서 보시면 북쪽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